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청소를 좀 너무 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먹은 거는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던져놓고 아니면 그 자리에 냅두고 유통기한이 5년 지났는데 그냥 냉장고에 방치해놓고 5년? 애들도 같이 어들이니까 이게 안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고 너무하네. 정리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좀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또 나중에 커서도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갈까 봐도 걱정이 되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치우라고 해도 손도 안 대고 무기력하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쁜 아내를 가진 6살 연상의 아내를 가진 연상? 네. 이준섭입니다. 네, 이준섭님. 일단은 저는 두 분 보면서 약간 조금 특별한 점이 좀 있긴 해요. 이쁜 아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 지경 오면 이혼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그 말에 그냥 뿅 가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봤을 때 좀 호감 가는 얼굴이라고 네네. 생각을 네. 많이 했었어서 아니 근데 굉장히 표정이 또 편안하시고요. 전 충분히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인상이 되게 좋아. 인상이 진짜 좋으세요. 그러셨구나. 근데 결혼한 지가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저희는 12년 13년 차. 13년 차. 네네네. 꽤 되셨네요, 그래도 꽤 유지한 됐네. 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도 또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지저분하게 살아갈까 봐 아, 그런 부분을 조금 고치고 싶어서 아까 사진에 약간 저희 첫째가 나왔는데 어릴 때고 과거에 많이 저랬었고 저는 현재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제가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라서 네, 그 부분으로 다툼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 제 생각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차이가. 비슷하다. 근데 자, 하나씩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아내분이 청소를 어느 정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안 한다고. 거의 안 한다. 정말요? 아, 그러니까 청소를 아예 안 한다고요? 설거지도 좀 모아놨다가 식기세척기 사달라 그래서 샀더니 많이 돌려야 된다고 많이 쌓아놔요. 아, 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머리카락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네네. 밀어놓고 제가 치울 때까지 안 치우고 아, 남편이 치울 때까지 안 치워요. 옆으로 밀어놓고. 아. 이사하고 왔는데 이사할 때부터 있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에? 그게 5년? 진짜요? 그게 5년이에요? 5년이 지난 걸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 냉장고 정리를 하다 보니 그런 게 나온 적이 있다. 근데 5년 동안 청소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둔 거죠. 지금 남편 월 얼마 벌어요? 1,000 정도. 1,000만 원이요? 헉, 엄청 많이 버신다. 엄청 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싶어서 반품 요청식으로 아버님한테 따님이 이렇게 좀 안 치우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청소를 싹 해주시고 다시 또 내려가시고 이랬었거든요. 완도에서요? 네. 춘천이거든요 저희가. 춘천까지요? 완도에서 출발해 7시간 와서 딸이 있는 집 청소해 주시고 다시 7시간 가신 거예요? 네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지금 장내가 대단하다. 술렁이고 있어요. 막 어머, 저기도 완전. 술렁술렁, 여기도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아이 근데 집에는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어쨌든. 아니, 그거는. 사랑하는 그럼 건 우리가 다 알죠. 전제는 그렇지. 남편 입장에서 애는 잘 키우죠. 그래도 새 아이들 잘 키운 거 있나요, 그래도?
네, 아이들이 잘 크죠. 잘 먹인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해준다 생각을 하고 배달로 거의 다 찜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찜닭 시켜주고. 아, 이거 주문. 아, 다 배달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애가 셋이라서 아내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또 그것도 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살긴 하거든요. 교회를 좀 일주일에 한 4, 5일을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다 교회예요? 이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건 좋지만 좀 환경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혹시 이 정리에 대한 부분 말고 혹시 다른 부분도 좀 있나요? 뭐 부부 관계도 좀 이제 거의 아이 3명 낳을 동안 네. 한 10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에이. 잠깐만. 그래서 주변에서는 막 스나이퍼라고 아, 야 저격수구나.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아.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네, 여행도. 그러면은 뭐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스킨십도 하시고. 아니요. 왜요? 같이 찍은 사진 없더라고 올려도.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제가 잘 안 찍어서 부부 사진이 없긴 하더라고요. 창피한가 봐요, 제가. 여행 가거나 해도 사진을 그냥 잘 안 찍는 편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창피한가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막 그렇게 잘생긴 거나 뭐 호감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저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 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 당신 자격지심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 부부 사연이 웃을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전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무거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한참 얘기하다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백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집에 살 수 없어요. 청소는 왜 안 해요? 제가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 가면 저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안 기뻐요? 아이들과도 저는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도 생활하는데 전혀 아이들은 불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혼자만 사실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두 개로 좀 압축을 해보면 하나, 육아가 있어요. 또 하나, 가사, 그 정리 정돈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신 거예요? 육아죠. 육아를 선택하신 네. 거예요?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 아이들의 청결, 시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황을 다 살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 정신 건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지저분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애들이. 그치. 일단 그게 있고요. 거기다가 엄마가 애들 딱 끌어안고 방글방글 웃어. 그리고 엄마는 절대 잔소리 안 하거든요. 이 집의 잔소리는 아빠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천사 엄마가 맞긴 맞는데 이게 좋은 양육인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늘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당연히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옷 다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다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안 해서 이제 밖에 외부에 가서는 또 굉장히 요리건 뭐건 열심히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집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믿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너무 잘하는데라고 얘기가. 아니 그걸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도 아니 그게 더 싫어. 그러니까 신랑은 늘 이제 저희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우리 와이프 너무 청소를 안 해 뭐 이런 불만들을 늘 얘기하면 다른 가족분들이 보시고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와이프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굳이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제가 저 평소에 집에서 안 해서 밖에 왔을 때는 해도 기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밖에서 더 에너지를 많이 쏟나 봐요. 집에서는 좀 에너지를 아끼는 타입. 참 이 케이스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렵냐면 아내가 너무 해맑아요. 왜 웃어요?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육아냐 아니면 그 정리냐 했는데 정리가 육아가 육아가 또 다시 정리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삶에 대한 질서는 생명에 대한 질서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아이들과 이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 말고 괜찮은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도 원래 정리를 안 하는 분들이셨나요? 아니요, 엄마가 다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엄마가 주부고 엄마의 역할이지 이러고서 늘 제 방 청소도 예. 엄마한테 많이 네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너 크면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지금 주부죠? 네. 본인 엄마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신랑이 불만인 게 청소랄지 그 뭐 요리 반찬의 문제면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써도 괜찮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저희 신랑은 저한테 네가 가정주부고 엄마고 아내인데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이럴 거면 우리 집에서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아, 제가 자존감이 좀 높은 편. 본인은 어. 그러면 파출부랑 나랑 결혼하려고 파출부로 쓰려고 결혼한 거냐? 왜 나한테 맨날 청소 안 하고 설거지 안 했다고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스트레스라면 그게 더 좋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신랑이 그거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난 사모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오사모님. 우리 오사모님 좋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역할을 할 때는 나도 그만큼 기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셋은 다 건강하죠? 아니요, 저희 첫째가 좀 아파요. 왜 아파요? 어디가? 저희 신랑이 고령성 부전증이라고 그 희귀 질환이 있는데 그게 유전성이 있어서 첫째가 조금 아파요. 아, 그래요? 그 병 자체가 뼈가 잘 부러지는 그쵸. 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은 뭐 휠체어로 생활하고 통학하고 뭐 이런 수술 받고 뭐 이런 거 있고 안 다쳤을 때는 상관없이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그 아이가 다치거나 혹은 다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케어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거 뭐 신랑이 똑같이 유전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님은 되게 아이가 다칠까봐 좀 가둬놓고 키웠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신랑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좀 키우셨는데 저는 네. 그에 비해 네가 경험해보고 다칠 거 다쳐보고 네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 알아라라고 해서 좀 풀어놓고 키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가 많이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너무 못하게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래 좀 자유롭게 많이 네가 알아 조심해라.
네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육아라고 하는 게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뼈가 약한 아이들은 음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남자도 몸을 조심해야 되는 남자예요. 이 남자도 음식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병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아이의 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의학책 펼쳐놓고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했죠. 아이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네.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질 줄 모르는데 그 방을 그따위로 해놓는다고요? 전 이건 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진짜 못마땅했던 게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역할 많이 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뭐뭐 하세요? 평일에 하는 아기들 교사하고 있고 평일 저녁에 하는 찬양. 아기들 교사하고 있고 평일 저녁에 하는 또 그걸 하고 있고 네. 집이나 잘 돌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식부터 잘 키워라. 이걸 우리가 돌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돌봄을 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이 남자가 외로워요. 그리고 되게 슬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하고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저는 혜련 씨의 미소도 좋지만 전 혜련 씨가 한 번은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우는 게 아니고요. 이 남자의 고통을 알아주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남자의 고통과 노력을. 이 남자 왜 집 지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팠어. 매일 넘어지면 부러졌어.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알아. 점점 나빠진다는 걸. 지금 잘 지켜내서 뭔가 이뤄놓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가 둘도 없이 생각하는 그 자식들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은 뼈가 갈려서도 넘어져서 기부스를 하고도 일을 하러 나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청소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근데 청소는 안 해도 돼요. 규칙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 제가 아까 우리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집엔 수납장도 없더라고요. 수납장이 없는 집은 당연히 정리도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텔레비전 밑에 너무 깊지 않은 통, 한 3개나 4개 정도 딱 놓으셔가지고 하나 장난감, 또 하나 무슨 용품, 나머진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통 정도를 놓으시고요. 적어도 마루에 있는 건 거기다가 넣는 규칙을, 정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넣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넣는 규칙을. 먼저 그거부터. 두 번째, 주말이면 같이 청소하세요. 주말에. 아이들에게 각자 하나씩 미션 주세요. 딱 그거는 그들의 몫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 아내가 해야 돼요. 그건 험한 소리고 귀찮은 소리인데 그걸 지금까지 아빠, 남편이 했거든요. 요거 아내가 해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규칙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은 부부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지 물어보고, 통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별일 없는지 물어보고. 사랑에는 게으르면 안 돼요. 내 몸은 게으를 수 있는데요. 사랑에는 게으르면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 잘했다 얘기해 주시고, 고맙다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를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명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부부 저는 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